컬레잖아요. Z바 Z. 아, 이게 18번이 출제율 90%라고 돼 있고 핵심 유형으로 돼 있고 해서 되게 쉬운 문제처럼 보입니다만은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아주 어려운 문제. 왜요? 이 챕터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 아닌가 싶은데. 왜요? 안 어려웠어요? 아니 큰이 4개가 다 나오잖아요. 큰이 얘기가 다 나와요? 왜요? 어렵다고요? Z바 오메가 봐도 큰이죠. 안 어렵다고 얘기해? Z바 오메가 봐도 큰 아니에요? 아, 뭐 그러긴 한데 지금 제트 오메가에 허근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하나 실근이고 하나 허근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아 그냥 큰이라 했고. 그렇죠. 허근이 그냥 허근이라고 생각하면 쉬운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예. 그냥 두 근 돼 있어서 하나 실수 하나 허술일 수 있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이 문제는 뭘 봐야 되냐면 Z가 만약에 실수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오메가는 Z가 실수이기 때문에 3-Z 플러스 3i의 형태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가 뭐이기도 해야 되냐면 Z분의 5i이기도 해야 되죠. 그러면 실수를 0 만들려면 Z가 3이어야 되는데 Z가 3이면 3분의 5하고 3은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둘 다 실수일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니까 Z가 허근이다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Z, 오메가가 둘 다 허근일 수밖에 없죠. 입장 바꿔도 똑같으니까.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따라서 Z, 오메가는 허근입니다. 근데 Z, 오메가가 5i죠. 5i란 말은 실수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Z랑 오메가는 켤레도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예. 심오해요 생각보다. 알겠죠? 예. 여기까지 생각을 해서 이 4차 방정식의 네 근이 결과적으로 Z, Z바, 오메가, 오메가 바 이렇게 네 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그게 아니면 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쉽게 푼 학생들 다 뭐냐면 Z하고 Z바하고 오메가 바가 네 개가 근일 거라고 그냥 가정을 해버리는 건데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두 근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복소수 두 개 더해서 복소수 나온다고 하면 하나 실수 하나 허수는 이것도 가능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찰이 좀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객관식으로 내기엔 좀 적절하지 않고요. 주관식 서술형으로 내야 좀 적절한 문제인 것 같고 주관식 서술형으로 냈을 때 이런 걸 확인하는 과정이 없다라고 하면 폭풍 감점을 때려야죠. 6점 배점인데 답만 맞으면 1점 막 주고 이렇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알겠죠? 이렇기 때문에 이 네 개가 근이다. 이걸 파악하셔야 되고 이 뒤에는 이제 처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쉬운 문제가 되죠. 맞아요? 문자가 뭐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어디요? Z분의 Y 네. 뒤에 뭐라고 모순이요, 모순. 다시 얘기합니다. 얘랑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실수부가 0이니까 Z가 3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Z가 3이면 3분의 5하고 3분의 5하고 3은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모순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Z가 실수가 아닌 거죠. 그럼 같은 이유로 오메가도 실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럼 둘 다 허수여야 되고 근데 두 개 곱했을 때 실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둘이 켤레도 아닌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은 Z, Z바, 오메가, 오메가 바 이렇게 네 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근과 계수관계로 쉽게 만들 수 있으시죠? 만들 수 있으시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확인하면 사실 뭐 푸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나는 제발 뭐 이렇게 유형 문제 이런 데다 이딴 거 좀 안 넣었으면 좋겠어. 왜 애들 좌절하게 좀 이런 거 좀 뒤로 빼지. 짜증나게 애들 얼마나 자괴감 들겠어. 그래서 찬빈이가 이거 쉽지 않은데? 라고 생각했다면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네. 쌤 평소 생각대로 하시면 이게 저렇게 안 나오면 문제를 못 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시험이면 저도 그냥 풉니다. 일단 확인 뭐 의미 있습니까? 답도 있고. 객관식으로 나와 있는데? 답 나오는데? 그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학습을 할 때하고 시험을 볼 때하고 문제를 푸는 자세가 좀 달라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학자처럼 공부하고 학생처럼 응시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공부할 때는 수학자인 것처럼 공부를 하고요. 시험 볼 때는 학생인 것처럼 시험 보시면 돼요. 근데 학생들은 대부분 거꾸로 합니다. 공부할 때는 학생처럼 하고요. 갑자기 시험 볼 때 수학자가 돼 있어요. 문제가 오류가 있네 막 이러면서 그 문제 잡고 막 화내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 답이 나오려면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답을 찾아야죠. 시험 보는 건데 알겠죠? 그래서 수학자처럼 공부하고 학생처럼 시험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수의 집합 기호 R이 네. 실수, 네. N이 자연수, 네. Z가 정수. 정수. Z가 정수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우와. 근데 왜 Z가 정수? Z가 찰렌이라고 도거예요. 도거. 그냥 수를 뜻하는 도거인데요. 예. 그 Z를 따가지고 예. 허수는 imaginary number I. I에 예. 소수요? 소수요? 소수는 소수의 집합을 지칭하는 기호를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소수는 영어로 prime number라고 하는데 P는 보통 무리수를 표현할 때 쓰기 때문에 아, P는 왜 쓰냐면 단순히 Q, 유리수를 뜻하는 집합인 Q에 인접한 알파벳이라서 씁니다. 아니 맨날 쌤이 저렇게 적으실 때 저게 뭐야 네. 빨리. 예. 예. 자연수는 기호가 뭐예요? N. 네. 여러분 생각하는 그 자연입니다. 네. 정수 정수가 Z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 독일이 학문의 중심이었던 시기가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알겠죠? 그래서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지금 정수 이 Z라는 기호를 쓰는 걸 보면 생각보다 제가 아는 게 많죠? 네. 자, 다음 26번 보겠습니다. 연립방 정식 해가 알파 베타라고 나와 있는데 뭐 이거 구하세요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아요? 그냥 연립방 정식 해를 구하시면 돼요. 어떤 상태로? A를 상수로 보고 A를 상수로 보고 연립방 정식 해를 구한다고 하면 당연히 소거가 연립방 정식의 풀이의 기본이죠. 그래서 Y 소거 시도해 본다고 하면 위식은 그대로 적고 아래식에는 A를 곱해서 적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래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 빼보면 왠지 이렇게 쓰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죠? 근데 A는 0과 2 사이인 상수이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X가 얼마냐면 A의 제곱 플러스 4인 거죠. Y는 두 식 중에 아무 데나 대입해서 얻으시면 될 텐데 4A가 나옵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쉬운 거죠. 그럼 잘 보시면 둘 다 뭐예요? 완전 제곱이군요. 그죠? 첫 번째 식은 A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인 거고 두 번째 식은 A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이고요. 제곱을 루트는 절대값 처리하시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뒤에만 음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다? 4가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A를 모르는데 어떻게 푸나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낸 거기 때문에 일단 잘 모르겠으면 기본적인 방법은 일단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네. 이게 보시면 A를 무시하시면 뭐냐면 그냥 2원 1차 연립방정식이잖아요. 2원 1차 연립방정식 해법은 기본이 그냥 소거죠. 가감이나 대입 이용해 소거하시는 걸. 알겠죠? 다음 29번입니다. 원방으로 풀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아래식을 도형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아래 식이요. 아래 식이 원방인가요? 아니 원방은 아래 식은 원이 아닙니다. 원은 x와 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두 직선에 놓고 뭐 그런 그죠? 예. 거예요? 그냥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는 건데 이거 그림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호기심이요. 예, 예. 못 풀어요. 이 도형은 여러분들이 못 그리는 도형이에요. 고3 때도 못 그려요. 예. 나중에 그려요? 아니 못 그려요. 아니 선생님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모든 도형을 다 그릴 수 있나요? 아니요. 실제 대학 가보시면 다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에서 도형 그리고 있지. 컴퓨터로 하면 그릴 수 있어요? 저? 그러죠. 컴퓨터로 다 그리죠. 어떤 그림? 어떤 모양 나와요? 그건 제가 돌려봐야 알죠. 안 돌려봐서 모르겠는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곡선보다 그릴 수 없는 곡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게 1 정도라면 우리가 그릴 수 없는 게 10억, 100억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예를 든 거고요. 그만큼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내가 모든 도형을 그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내가 그릴 수 있는 도형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찌어찌 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쳐도 얘는 내가 그릴 수 없는 도형이에요. 배운 적이 없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그림으로 접근하는 문제는 아니구나 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걸 그림으로 접근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연립방정식의 풀이에 대한 학습이 좀 덜 된 학생이에요. 연립방정식의 풀이의 전형적인 패턴이 뭐냐면 이제 2차식 올라가잖아요. 1차식, 2차식 중학교 때 했으니까. 그럼 첫 번째 1차식과 2차식 나오죠. 그럼 1차식과 2차식 나오면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는 거.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1차식만 나오면 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럼 2차식과 2차식의 연립은 무엇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면 첫 번째 두 식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 되는 경우. 그러면 인수분해해서 1차식 두 개 만들 수 있죠? 그걸 대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최고차항을 소거해서 1차식의 유도가 가능한 경우. 세 번째는 상수항을 소거해서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 이 대표적으로 3개 유형이 있고요. 나머지 4번째 유형이 바로 뭐냐면 XY의 대칭형의 경우. 이거 XY가 하는 대칭식입니다. 대칭형의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식을 합과 곱만의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식 같은 경우에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맞죠? 두 번째 식은 이렇게 쓰셔야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y와 xy를 하나의 변수로 보고 보면 이거 연립식이잖아요. 연립방식이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네, 일단 기본 패턴은 이런데요. 기본 패턴은 이래요. 그래서 보통 뭐라고 본 적 있지 않냐? 이걸 u라고 하고 얘를 v라고 해서 문제 푼다고? 어디선가 본 적 있죠? 어디선가 본 적 있죠? 아 이거 연립방식 배웠으면 무조건 배웠어야 돼요. 알겠죠? 이게 정해진 유형이고 이게 딱 틀에 갇힌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까 하다가 잘 보시면 둘이 빼시면 1차식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거 1차식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풀고 저는 여기서 일단 이렇게 풀려요. 이렇게 안 풀고 두 식을 그냥 변변 빼시잖아요. 그럼 x 더하기 y 마이너스 xy는 1이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xy라는 놈이 결국 뭐냐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이다 이거죠.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데 아래 있는 식이 훨씬 간단하죠? 그렇게 풀었나? 똑같을걸? 지금 이게 이거잖아요. 그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x 더하기 y의 제곱은 심지어 귀찮아서 치환도 안 했는데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0 나오죠? 여기 xy 대신에 이거 대입한 거예요. 저는 그냥 저거를 빼가지고 부정방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부정방정식으로 쓰시면 안 되죠. 이거 확정이니까. 아니 부정방정식이 0으로 나오고 뭐 여튼 이걸 풀면 이게 x 더하기 y 곱하기 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 이런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x 더하기 y가 치환하셔도 됩니다. 헷갈리면 그냥 저 안에까지 치환 안 했어요. 알겠죠? 이거 또는 x 더하기 y가 0인가요? 맞아요? 그럼 xy가 0이거나 이때 xy는 얼마죠? 마 1인가요? 그죠? 근데 원래 이렇게 쉽게 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원래 이렇게 하면 숫자 막 2, 마이너스 3 이런 거 나와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뭐예요? 합이 얼마이고 곱이 얼마니까 2차방식 작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쉽죠? 그렇잖아요. 1, 0 아니면 0, 1인 거지. 이건 그냥 해가 나오잖아. 이제 이건 2라고 마이너스 아니면 마이너스라고 1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너무 쉬워서 방정식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이건 특수한 경우예요. 이게 숫자가 너무 쉬워서 그런 거예요. 그 원래는 저거를 2차 방정식으로 만든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 합이 얼마이고 곱이 얼마인 2차 방식 작성해가지고 그걸 또 풀어야 되죠. 근계수 써서 근해 공식. 근해 공식 쓸 때도 있고 인수분해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건 이제 그때그때 다른데요. 보통은 문제를 내면 여기서 2차 방식 작성하게 하고 내가 하나 더 알려줄게. 이건 서술형으로 낼 수 있거든요. 서술형으로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이 아니고 P였고 이게 Q였고 이게 R이었고 S였다고 하잖아요. 알겠죠?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X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PT 플러스 Q는 0의 해이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XY는 또 T의 제곱 쓰면 안 돼요. 간통당해 알겠죠? 그럼 이게 똑같은 식이니까 해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다른 문자 쓰셔야 돼. T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T'의 제곱 마이너스 뭐 RT 프라임 플러스 S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알겠죠? 물론 이거를 감점 안 하는 쌤들이 더 많아요. 근데 아무튼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같은 변수를 써보면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 두 방정식이 같다는 뜻이 되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감점하려고 마음먹으면 충분히 감점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주의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저기서 바로 회의를 구했다고 하면 욕 먹어요. 욕 먹을 건 없죠.
회가 나오는데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네. 아시겠죠? 복잡해져도 그냥 머릿속에서 돌렸어야 했는데요.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딱히 뭐라고 조언을 못하겠네요. 근데 이거 4점 찍으면 넓이는 쉽게 구할 수 있는 형태의 사각형 나오거든요. 찍어볼래요? 자, 주관식이라는 게 말 그대로 채점자의 주관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점자를 제가 잘 몰라요. 만난 적이 없어서요. 아시겠죠? 네,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면 안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다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1, 마이너스 여긴가? 마이너스 1, 1은 여긴가요? 그냥 사각형이 이렇게 생겼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그림만 예쁘게 그리면 똑같은 거 3개 있다는 거 알 거예요. 그죠? 그냥 2분의 2죠. 넓이는 얼마다? 2분의 3이다 라는 거 알 거고요. 그런 거 사실은 어떻게 적어요? 어떻게 적어요? 이거 3개다라고 적으면 될 거 아니에요? 저 조그만 거 3개 으로 2분의 3이다. 네. 근데 이거 그림만 그리고 S는 2분의 3 써도 알아먹어요. 뭐 합동인 거 찾아주고 그럴 필요는 없죠. 예, 그렇게 자세히 안 적어도 돼요. 시간 있으면 자세히 적으면 좋은데 시간이 보통 없을 거거든요. 알겠죠? 시간이 보통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술형 답안 작성할 때 쓸데없이 막 자세히 쓰다가 또 시간 부족해서 시험 못 보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세하게 적나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 자세하게. 알겠죠? 어느 정도 감점 당할 생각하면서 적는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 제한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점수를 챙기는 행위라고. 우리가 하는 행위는 완벽한 답안을 적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고등학교는 서술형 답지에다 바로 적어요. 아마 서술형 답지를 따로 줄 텐데요. 그러니까 답지에다가 바로 푼 애들도 있고 틀려서 고치기 좀 힘드니까 시험지에다 푼 다음에 답지 좀 옮겨 적는 애들도 있는데 보통 옮겨 적는 애들 치고 시험 잘 보는 애들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면 옮겨 적는 게 그만큼 시간을 또 쓰게 되기 때문에. 알겠죠? 네. 자, 32번 보겠습니다. 제가 원 나오면 꼭 뭘 이용해 주시라고 그랬죠? 원의 중심, 접점, 수직 이런 거 다 이용해 주라고 그랬는데 기억나요? 기억나죠? 예, 그래서 제가 이용해 달라고 제가 요청한 내용대로 이 보조선 그은 겁니다. 갑자기 여기 긋고 싶었던 게 아니고 원이 나왔기 때문에 원의 중심,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접점을 이으면 접선과 수직이다. 이걸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5라고 잡고요. 여기를 이렇게 잡아보죠. 구하고 싶은 건 반지름이죠? 그럼 여기 R이라고 하면 여기도 R이고 여기도 R인 상태인 거죠? 근데 여기가 R이고 여기가 2 더하기 R이라는 건 여기를 피타 이용해 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맞아요? 피타로 써보시면 여기가 2배의 루트 R 플러스 1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아요? 뭐 하시면 되겠냐? 닮으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다 여기는 여기다 여기겠죠. 맞아요? 네. 이게 2 더하기 2R 대 6이다. 사실 대 6이다. 미쳤구나. 그럼 이거 그냥 1 더하기 R 대 3이다 라고 쓰셔도 되죠. 내적 외적 하시면 이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냐? 여기서 이렇게 약분해주는 센스.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안 풀어도 R이 3인 거 알겠지 않나요? 딱 봐도 3이죠 뭐야. 그죠? R에다가 루트 2 플러스를 딱 곱하면 6인데 딱 봐도 3이죠? 네. 아니 그게 당연한 거지. 뭐가요? 그래서 이렇게 닮음을 좀 이용하시면 좀 편리하게 문제 답에 접근할 수 있죠. 네. 근데 아마 제가 사실 사용하는 스킬이 다양하지 않거든요. 저는 웬만하면 한두 개만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고 싶어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뭔가 잘 쓰는 거 보이고 저것도 나도 하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냥 수업 듣다 보면 쓰게 됩니다. 알겠죠? 제가 이렇게 다양한 풀이법을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다음 34번 보겠습니다. 4차 방정식 요놈의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좀 나오더라고요. 1등급 도전에도 나오고. 이게 지금 이제 아무튼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니까. 자, 근데 인수분해 특수한 경우 6가지 제가 정리해 드렸죠. 기억나요? 첫 번째가 뭐였죠? 인수분해 특수한 경우요?
첫 번째가 치환, 네. 공통 부분을 치환. 두 번째가 공통 부분을 발생시켜 치환. 이렇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공통 부분이 발생하죠. 공통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죠. 이렇게요. 맞죠? 그러니까 항상 방정식을 바라볼 때 그 6가지가 어디서 돌아가야 된다. 이 중에 뭐지? 이 중에 뭐지? 이래야지. 이거 어떻게 하지 보다 이 6개 중에 뭐지? 이게 훨씬 나아요. 답을 찾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거 제가 늘 노심초사하고 있거든요. 뭘 노심초사하냐면 혹시 제가 말한 6개 이외의 내용이 나올까봐. 지금까지 없어요. 지금까지 없어요. 저번 자리에서 한번 지금까지 없어요. 네. 결국 그것도 합차였죠. 네. 아, 그래서 보시면 얘는 실근이고요. 얘는 허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미련하게 다 전개해가지고 4차 방식 근거와 기사 관계 쓸 수도 없죠. 모든 근의 곱이 아니고 모든 실근의 곱이니까. 예, 그래서 마산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플러스 있네요. 어디요? 플러스. 여기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잘못 풀었네요. 예. 하지만 답에 영향이 없어서 틀린 줄 몰랐어요. 예. 허근이라서 곱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죠? 예. 그래도 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6이 답에 없잖아요. 아 예. 마이너스 6으로 보는 놈들 많을 텐데 전개해가지고. 그죠? 네. 아주 착한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친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나? 이런 사람이라고 알겠지? 네, 착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네. 자, 35번 보겠습니다. 35번은 무엇을 묻는 문제입니까? 그냥 뭐 여러 가지. 왜 우리가 인수정리를 이용할 때 x에 뭔가를 대입하잖아요. 그때 뭘 대입하라고 배우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이렇게 배워요? 그거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원리가 뭐냐면 얘가 지금 뭐 실수냐 허수냐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서 뭐 정수라고 나와 있긴 한데 아무튼 모든 방정식은 근을 3개를 갖잖아요.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최고차항은 얘들을 전개했을 때 나오는 거니까 A가 바로 뭐냐면 PRT의 곱인 거죠. 그럼 PRT는 A의 약수인 거죠. 마찬가지 여기서 상수항 D는 마이너스 Q, 마이너스 S, 마이너스 U의 곱인 거죠. 그래서 Q나 S나 U는 D의 약수인 거다.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0 되는 값 찾을 때 P분의 Q, R분의 S, T분의 U 이런 걸 넣었는데 전부 다 뭐냐면 A의 약수분의 D의 약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거 라는 거죠. 이걸 뭐 유리수 해정리라고 하는데 이름 아실 필요 없고요. 아무튼 예, 인수정리 할 때 우리가 대입한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요. 세근은 이렇다. 맞는 말이고요. 맞아요? 제가 방금 설명한 거죠. 맞는 말이죠? 이게 지금 말장난인 것 같은데 세근은 이거의 약수가 아니고 A의 약수분의 D의 약수. 알겠죠? A분의 D의 약수가 아니고요. A의 약수분의 D의 약수라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들 어차피 정수잖아요. 그죠? 정수 차원의 문제라서 네. 이게 지금 말을 이상하게 꼰 거죠. A의 약수 분의 D의 약수. 약수는 음의 정수를 포함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뿔만 붙이지 않은 거고 만약에 약수를 양의 정수에 의해서만 논하고 있으면 이 앞에다 뭘 붙여야 돼요? 뿔만 이렇게 붙여야 돼요. 알겠죠? 아시겠죠? 여기서는 뿔만을 붙일 필요 없어요. 네. 5번 맞는 말이고요. 여기가 1인 경우, 최고차항 계속 1인 경우에는 그러면 얘 약수 만들면 됐었죠. 그래서 왜 우리가 3차식 인수분해 할 때 최고차항 계속 1인 경우에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항의 약수만 넣어보잖아요. 네. 그걸 다 한 번에 설명해 주는 문제. 네, 굉장히 교육적인 좋은 문제죠. 네. 보기가 그냥 일종의 낚시여서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아무튼 문제를 통해서 뭔가 가르치려다 보니까 좀 그런 거고요. 3차 방정식이 1 이상의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A를 구하시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3차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근을 우리가 확정해야 되는 상황, 즉 근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3차 방정식은 미정계수를 가지고 있어도 반드시 1차인수를 갖습니다.
그냥 니네가 못 찾을 뿐. 아시겠죠? 무조건 있어요. 근데 4차 방정식은 1차 인수 안 가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2차식 곱하기 2차식 인수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합차 공식. 맞아요? 그러니까 3차식은 미정계수가 들어있어도 무조건 1차 인수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딱 사이즈 보시면 A-5A 4A니까 1 딱 넣으면 될 것 같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인수를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식 자체가 나머지 항 때려 맞추시면 이렇게 맞춰지거든요. 너네 아직도 조립제 쓰는 애들 있냐? 이제 그만 쓰고 이렇게 때려 맞춰.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시험지에다 조립제를 쓰면 문제 풀 공간이 많이 줄어요. 그래서 나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작게 쓰고 쓰고 주면 되지 않을까요? 뭐 그래도 되긴 한데. 근데 이 때려 맞추기 진짜 편해. 완전 개 편한데 이거 그냥. 아유, 별로예요? 잘못 쓴 거. 아니 저 잘못하면 완전 습관이 살살 들어갔어. 망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고3 되기 전에 쓰고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수학쌤이 이거 알려줬을 때 나 조립제가 편한데 이렇게 우겼었거든요. 아, 쌤도 근데 쓸 거예요. 한 2학년 중반쯤 되니까 아니 내가 쓰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이미 내가 썼더라고. 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미 식을 써놓은 거예요. 뭘 보고 쓴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이 얘기 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튼 그렇고요. 그러면 이 인수의 결과를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러면 저희 뒤에서 1 이상의 1보다 큰 감사합니다. ax의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24는 0, 2 맞아요.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서술형에서 중점적으로 써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문장을 쫙 쓰셔야죠. 그냥 바로 문제를 풀지 말고 보통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문제 풀어버리거든요. 이런 걸 꼭 써주셔야 돼요. 그래 좋아요 수학생들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뭔가 좀 글씨를 날려 쓰지 않고 공두에 잡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서술형의 채점의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서술형 채점의 포인트 이런 걸 써주면 그냥 뭘 좀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알겠죠? 자 근해분리는 항상 뭐와 함께? 그래프와 함께. 지금 잘 보시면 미정계수가 있는 상태이지만 대칭 축이 확정되는군요. 2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2라는 걸 알죠. 그죠? 그럼 1이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요 놈을 fx라고 보고 f1 즉 24-3a는 양수 0 돼도 안 됩니다. 1보다 큰이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f2 24-4a는 음수 이렇게 보시면 되죠. 판별식은 필요 없습니다. 이 두 개 만족하면 교점을 안 가지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알겠죠? 판별식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항상 근해분리는 최소 조건으로 문제를 푸는 훈련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밑도 끝도 없이 다 쓰시면 안 돼요. 이걸 무슨 한판 대결 막 이러면서 다 외워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럼 그래프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항상 최소 조건만 쓰고 있는가를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정리하시면 6부터 8까지 나오고요. 자연수는 7밖에 없습니다. 맞아. 저거 근데 네. 다르게 보이는데 네. 저거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나오잖아요. 4. 네. 4가 나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얘보다 크니까 산술기였으면 그러면 알파 베타 범위가 하나 나오고 a분의 24가 알파 베타인데 그게 1보다 커야 하잖아요. 그걸로 테스트해야 같은 방식인데요. 더 어렵네요. 이게 좀 명백하지 않나요? 아니 저렇게 큰지 몰랐는데 근데 자 앞으로 근해분리 문제가 나오면 항상 저렇게 풀 거거든요. 그냥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근해분리는 저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근해분리는 그래프의 고정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그래프의 고정 조건이라는 게 그래프가 위로도 못 가고 아래로 가는 건 상관없죠. 두 개의 근을 가지니까. 근데 이래 왼쪽으로 못 가고 이렇게 고정하는 조건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만 만족하면 딱 이렇게밖에 안 그려져요. 이거의 발레가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프를 고정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냐면 실제로 3차식과 4차식 나중에 미적분에서 배워 다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걔들도 다 뭐냐면 그래프의 어떤 이동성을 파악할 수 있느냐 미정계수의 변화에 따른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훈련을 하시면 그때 가서 아주 편안한 거죠.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그럽시다.
약간 반응이 느려요. 되고 있는 건가? 결국 가시. 있잖아요. 되고 있어요. 네. 볼게요. 41번부터 볼게요. 이거는 사실 매우 무난한 문제인데요. 어이구, 현수익이 아니군요. 네. 이걸 K 잡으시고 지금 마이너스 1이 아닌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도 0이 안 되고 얘도 0이 안 되고 얘도 0이 안 되니까 오른쪽으로 곱할 수 있다 뜻이에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곱해서 만든 새로운 식이 원래 식하고 동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마음껏 곱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사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는 k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고 생각했을 때 맞아요? 요놈의 세 근이 a, b, c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 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합은 0이죠 뭐. 그죠? 세 근의 합이니까 맞죠? 네. 저 근데 원래 약간 갑이 얘기 쓰게 되는데 갑이 1을 쓰게 생겼나요? 생긴 놀기. 아니죠. 갑이 쓰는 문제는 이 b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이게 뭐냐고 안 물어봤어요. 그죠? 네, 여기서 세 문제의 합을 물어봤죠? 그러니까요. 다음 45번 4차 방정식이 두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수 mn 이게 중요합니다. 실수 mn이니까 요 4차 방정식은 실계수 4차 방정식이죠. 그러면 하나의 허근을 갖는다면 반드시 그것의 켤레근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 실수 조건 때문에 이 둘이 켤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동의하세요? 그러면 알파의 제곱은 사실 뭐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알파 바하고 같고 알파 바의 제곱은 그럼 알파하고 같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것도 둘이 빼보죠 그냥.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 바 알파 플러스 알파 바 더하기 1은 0 이게 나올걸요? 네. 맞습니까? 이 둘은 같을 수 없죠. 켤레근이니까. 그죠? 이렇게 0이 돼야겠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알파 바가 알파의 제곱인 걸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뜻이 뭐예요?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0이다 이 뜻이죠. 이 말은 알파와 알파 바가 x의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은 0의 두 허근이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mn은 그냥 전개해서 맞출게요. 이게 인수분해하면 이런 2차 인수나 갖는단 말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나머지 인수는요 x의 4제곱 나와야 되니까 x의 제곱이 있어야 되고 여기 지금 마이너스 2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되죠? 이해하시죠? 그럼 가운데만 그냥 ax다 이렇게 잡고 전개했을 때 쟤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전개해보시면 x의 4제곱 나오고요. 세제곱 뭐 나오죠? a 플러스 1 x의 세제곱 나와요? 맞아요. 여기까지만 전개해보셔도 a가 1이라는 거 알아요. 왜냐면 요게 2x의 세제곱이어야 되니까. 그죠? 전개 그만하고 이제 a가 확정 지어서 전개한 다음에 답을 바로 구하죠. 이렇다는 얘기죠? 아니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되겠네요. 맞습니까? 네, 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 x의 제곱은 없어지나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 같죠? 그래서 m은 0이고 n은 2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되셨죠? 네. 근데 이건 4차식이었기 때문에 미정계수인 상태로 1차 인수를 찾으려는 시도를 하면 안 될 수도 있겠죠 사실. 그래서 가능성이 높지 않은 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두 허근 조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2차 인수를 바로 찾아내는 거죠.
아시겠죠? 네. 45번은 약간 좀 독특한 문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46번. 알파 베타가 방금 다룬 그 허근이네요, 그죠? n은 3의 배수가 아닌 자연수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이게 제가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했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해서 거듭적으로 해볼 게 아니라면 알파 베타의 특성을 좀 이용해야 되니까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3의 배수가 아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경우의 수는 그럼 뭐예요? 그렇죠. n은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이거나 아니면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2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첫 번째 n을 3k-2로 보죠. 그러면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2다 이런 얘기예요. 네. 1이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1 플러스 베타 1 플러스 베타가 되죠. 나머지 1이면 저게 그죠? 어차피 세제곱 1이니까 분의 1 플러스 알파 이게 되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까? 근데 저 근과계수의 관계에서 1 플러스 베타는 뭐하고 같죠? 마이너스 알파하고 같나요? 그죠? 1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와 같아요. 그러니까 알파분의 베타다라고 볼 수 있네요. 타당합니까? 네. 얘는 어차피 역수니까 그럼 베타분의 알파네요. 맞죠? 네. 그래서 알파분의 베타하고 베타분의 알파를 두 근으로 갖는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네. 자, 두 번째 상황 n이 3k-1 즉 나머지가 2였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1 플러스 베타의 n제곱은 1 플러스 베타의 몇 제곱? 2제곱이 되죠? 얘는 다시 1 플러스 알파의 제곱이 되죠? 근데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 제가 안 써볼게요. 이것도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도 0일 것이고 베타의 제곱 더하기 베타 더하기 1도 0일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1 플러스 알파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예요? 또 마이너스 알파 되는 거예요? 또 마이너스 베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베타분의 알파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 경우에도 저건 또 어차피 역수니까 알파분의 베타하고 베타분의 알파를 두 근으로 갖는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두 근의 합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합은 근거계수 관계로 구하시면 되겠어요? 맞아. 곱은 어차피 1일 거 아닙니까? 서로 역수니까. 네. 그래서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의 합을 구해보시면 얘가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나올 거고 근거계수 관계 그냥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얼마 나와요? 마일 나와요? 그래서 답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게 나옵니까? 그죠? 여기까지 해놓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얘랑 얘가 각각 알파랑 베타라는 얘기죠. 다시 원래 방정식 나와주니까 답이 여기 적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답인 거잖아요. 그럼 이게 답인 이상한데 왜 이게 답이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지 않냐? 그래서 이게 왜 답인지를 복소평면을 통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왜 답인가를 복소평면을 통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좀 지워볼게요. 이런 상태 단위원인데요. 단위원인데 아마 여기가 알파 베타일걸요? 맞아요? 맞죠? 네, 여기가 알파 베타예요. 그래서 여기 120도, 여기 120도, 여기 120도 이런 상태예요.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근데 제가 복소수를 곱한다는 건 단위원이니까 지금 크게 1인 복소수잖아요. 그럼 방향만 회전하는 개념이라고 했죠. 그럼 나누면 역회전하는 거예요. 그럼 알파는 사실 뜻이 뭐냐면 플러스 120도 회전이라는 뜻이고요. 베타는 뜻이 뭐냐면 마이너스 120도 회전이라는 뜻이에요. 이때 플러스는 반식의 방향이 플러스입니다. 알겠죠? 그럼 아까 우리가 근이 뭐라고 했냐면 베타분의 알파하고
알파분의 베타라고 했나요? 그럼 베타분의 알파는 뭐냐면 알파 현재 이 상태에 있는 이 복소수를 120도 역회전시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마이너스 120도로 회전시키는데 나누기니까 플러스 120도라는 얘기죠. 240도. 여기로 오는 거죠. 즉 얘가 뭐냐면 120도 마이너스 120도 회전의 위치인 거죠. 240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120도죠. 그죠? 얘도 무슨 뜻이에요? 베타 현재 이 상태에 있는 점을 알파로 나눠라. 그럼 마이너스 120도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20도 하면 1로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현재 플러스 120도의 위치에 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사실 뭐다? 알파고 얘가 사실은 베타다 라는 게 설명되죠. 그죠? 예.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저도 답이 똑같은 게 나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똑같지? 라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왜 똑같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거 결론은 좀 기억해서 좀 쓸만할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유사한 문제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오메가라고 부르는 아이 있잖아요. 걔들끼리 서로 나누면 다시 원래 방정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하고 계시면 혹시 시험 때 쓸만한 상황이 있지 않을까. 빠르게 답을 접근할 수 있는 라고 생각해봅니다만 딱히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여튼 똑같은 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왜 답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결과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복소평면은 뭐 굳이 썩 마음에 안 드는 학생 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좀 해보시면 매우 흥미롭지 않습니까? 네, 매우 재밌죠? 네. 복소수 사실 이러려고 만든 거거든요. 벡터 회전시키려고. 네. 굳이 근이 존재하지 않는 2차 방식에 해설명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알겠죠? 네. 다음이 48번인가요? (48번은요) x의 10제곱은 1에서 근을 9개를 줬죠. 1을 하고 총 10개의 근이 있는 거죠. 그러면 x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란 놈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오메가 1, 2인가? 1이죠? 네. x 마이너스 오메가 2 이렇게 해서 x 마이너스 오메가 9까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알려준 거고, 근데 우리는 얘를 인수분해한 결과가 뭔지 알고 있거든요. 9승 8승. 네, x의 9제곱, x의 8제곱 랄랄라 이렇게 해서 x 더하기 1인 거 알고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식과 이 식은 수학적으로 동일한 식입니다. 그러면 이 식에다 2를 넣은 값이 여기 적혀있죠? 그럼 이 식에다 2를 넣으시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답은 1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중에 어디서 연결해서 문제 나올 수 있을 거냐면 등비수열 이런 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죠? 뭐 여기다 2 같은 거 넣어놓으시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뭐예요?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 열변차까지 합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미래 문제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죠. 이렇게 이랑 연결해서 이런 식의 문제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50번 연립방정식 요놈을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해서 x 더하기 y의 최대값은 얼마냐? 라고 물었고요. 연립방정식은 이제 사실 이거 2차식과 2차식의 연립이죠. 2차식과 2차식의 연립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맞죠? 2차식과 2차식의 연립에서는 뭐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1차식. 감사합니다. 예, 1차식. 왜냐면 1차식 하나랑 2차식 하나 나와 있는 건 너무 풀기 쉽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1차식만 만들면 엄청 쉬워요. 그러니까 2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을 생각했을 때 가장 우리가 1순위를 생각해야 되는 것은 1차식이 발견되는가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1차식이 발견되기 어려워 보이는데 여기서는 1차식이 사실 발견될 것 같죠. x-y를 하나의 문자로 보고 얘를 2차 방정식 풀어버리면 x-y 값이 구해져 버리죠. 그러니까 1차식을 발견한다는 아주 단순한 관점에서 이 식을 바라보고 이런 식의 변형을 시도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죠? 4네. 그지? 따라서 x-y라는 놈은 1이거나 또는
x 마이너스 y라는 놈은 4가 되죠. 이거 굳이 치환 안 해도 이해되시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직접 대입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여기다가.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y 대신에 x 마이너스 1 넣으면 되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 이놈이 x 마이너스 1이다. 이게 하나 나오고, 두 번째 상황은 y 대신에 x 마이너스 4 넣으면 돼요. 이게 좀 계산량 줄여주려고 문제 이렇게 낸 거 같지 않습니까? 되잖아요. 왼쪽 오른쪽에 공통인수가 발견되면서. 맞아요? 예. 이때 해는 뭐예요? 첫 번째는 2라고 4? 4는 안 되죠. 아, 2라고 5죠. 아니 2를 했으면 이제 약분하면 여기 1 남잖아. 그럼 2라고 5죠. 그죠? 예. 그래서 x는 1을 하고 x는 5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x는 4하고 x는 2 나오죠. 여기 맞춘 y 다 구할 수 있죠. 관계식 있으니까. 맞냐? 여기는 0인가? 여기는 4고 여기는 또 0이죠. 여기는 마이너스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이때가 최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은 9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많이 흐르면 2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식 학생들이 되게 못 풀거든요. 풀이법 자체가 좀 있는 거예요. 자주 나오진 않는 데다가. 그래서 그때도 좀 더듬더듬 풀이에 접근을 하시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뭘 찾아야 한다고요? 1차식. 알겠죠? 우리는 1차식을 찾아야 한다. 이 생각만 하셔도 굉장히 풀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난 1차식을 찾고 싶다. 이 생각만 하시면. 자, 3차 방정식. 이놈이 중근을 가질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그렇군요. 하하하하. 이건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풀이입니다만은 일단 이제 전개할게요. 알겠죠? 왜냐면 이 상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인수분해 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 이거 미분해서 풀었다 그랬죠? 네, 멋진 놈들.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한 번만 다시 풀어주죠. 미분으로요? 그래프만 그리면 아니 이 그래프가 3차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네요. 그죠? 아,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 그림 보고 그냥 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중근을 간다고 하면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지나가야 되죠. 이렇게 여기 지나면서 그럼 여기 값만 알면 되죠. 아, 오케이. 아시죠? 그값 구해가지고. 여기 1대2도 아시죠? 네. 2네요 2. 1대2 이게 P 있어요 원래. 그래서 1 곱하기 4, A4네요. 네. 그러다 진짜. 왜 1대2야? 아 지금 미적분 시간 아니에요. 아 그래도 네. 아왜 1대2냐고요? 알았어 설명해 줄게요. 조금한테 정성 들여서 그리고요. 네. 1대2 좀 이렇게 자세히 물어볼 줄 몰랐는데 자세히 물어봐서. 1대2요? 근데? 네. 1대 루트 3 아닌가요? 뭐라고요? 죄송해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모든 3차 함수는 변곡에 대해서 점대칭이에요. 네, 근데 네. 이렇게 있잖아요. 뭐가요? X축이 아 그래요. 다시 그리다가 잘못 그렸네요. 네. 모든 3차 함수는 여기가 4고 지금 여기가 1이잖아요. 모든 3차 함수는 변곡에 대해 점대칭이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지점이 변곡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길이 같아야 한다는 사실 동의하시죠? 맞아요? 아 근데 여기도 길이 같아서 이게 대 1인 그림 건데. 이상하게 그려져가지고. 네 맞아요. 네. 그림 이상한 거예요. 그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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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라고 할 수도 있고 2대 1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아무튼 이거 하는 시간 아니에요. 알겠죠? 잘 모르는 식으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건가 지금 의아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네, 몰라도 되고 증명은 수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가능해요. 네. 증명은 이건 그냥 직관적으로 보는 거고요. 수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가능해요. 미분해 보시면 극값을 가는 위치가 2인 거 나오거든요. 네. 그건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A하고 B 가지고 하면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나와요. 네. 그때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고1 내신 문제로 내면 그 쌤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비정상이에요. 선행을 안 한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쨌거나 좀 공정하게 평가를 하려면 선행이 지금 1도 안 돼 있는 상태의 학생들이 뭔가 불리한 시험이어서는 안 되죠. 네, 그래서 학교 내신에 뭐 이런 문제가 나오리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뭐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불행히도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자 일단 전개하겠습니다. 그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24x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a는 0 이게 되냐? 맞니? 중근을 가질 때 이라고 했어요. 중근을 가질 때. 그렇군요. 예. 그러면 제가 중근을 가지니까 세 근이 알파, 베타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중근이라는 것은 이중근이라는 말이지 3중근, 4중근 이런 거의 총칭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중근이라는 표현은 서로 같은 두 개의 근을 얘기하지 선생님 얘도 같을 수 있지 않나요? 아니요. 알파하고 베타는 같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근이라는 건 딱 두 개만 같은 게 중근이에요. 세 개가 같으면 이름이 달라요. 3중근이에요. 그리고 중근이라는 명칭은 모든 중근 총칭이 아니에요. 그냥 딱 두 개가 같을 때만 부르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중근만 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를 그냥 생략하는 거고 이 중근이라는 표현이 모든 겹치는 근을 다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딱 두 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알파는 베타하고 같지 않다고 봐야 이 중근이라는 단어에 부합한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그러죠. 이걸 전개해서 기술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게 싫으시면 근거계수한 게 쓰셔도 되는데 어차피 거기서 거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전개해볼게요. 미분이 편하다고요? 2차항은 뭐 나와요? 2알파 플러스 베타 x의 제곱 맞아요? 1차항은 뭐 나와요? A제곱 플러스 2. 알파의 제곱 더하기 2알파 베타? 네, 이거 시험 나오면 이 부분도 써도 돼요. 안 돼 이 새끼들아. 교육과정에 맞춰서 풀어. 알았어? 그래서 요게 9다 이거 다 알게 되죠? 요게 24다 이것도 알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개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제가 푸는 거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푸시면 알파가 2, 베타가 5가 나오고요. 그러면 요게 얘다 이용하시면 A도 나오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한 번 더 기억해 주셔야 하는 건 뭐냐면 이 중근이라는 표현은 서로 같은 두 근입니다. 알겠죠? 네. 서로 같은 두 근입니다. 알겠죠? 둘 이상이 아니고 두 근입니다. 아시겠죠? (53번) 이건 뭐 맞아 그 물의 총량을 보통 1로 보거든요. 물통의 물의 총량을 보통 1로 보는데 1로 보는 게 싫은 학생은 워터니까 W로 보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무튼 근데 뭔가 막 식을 써보시잖아요. 그럼 결국 걔가 다 약분돼 가지고 1이라고 보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예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은 1로 보고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뭐가 있죠? 2일도 있죠. 2의 총량. 그래서 1이니까 1로 본다 이런 개소리 막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죄송합니다. 여튼 그것도 약분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도 그냥 물의 총량은 물통에 물의 총량을 그냥 1이라고 보겠습니다. 단위도 안 나와 있으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수도꼭지 3개가 있죠? 그래서 시간당 나오는 물의 양을 각각 A, B,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식은 뭐냐면 1시간 동안 A만큼 나오고 1시간 동안 B만큼 나오고 1시간 동안 C만큼 나오니까 이게 1이다 이런 얘기죠. 맞아요? 두 번째 거는 2B 더하기 2C가 1이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 거는 2분의 3A 더하기 2분의 3C가 1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 세 개 연립방정식 그냥 풀면 A가 2분의 1, B가 3분의 1, C가 6분의 1 나오거든요. C를 잠갔으니까 A랑 B만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근데 A 더하기 B가 얼마예요? 6분의 5죠. 그러니까 5분의 6시간 걸리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접근하시면 가장 쉬울 거예요. 알겠죠? 근데 실제로 제가 여기 진짜 워터니까 W라고 했다고 봐요. 그럼 여기 W일 거 아닙니까? 여기 W일 거 아닙니까? 여기 W일 거 아닙니까? 그럼 2분의 W, 3분의 W, 6분의 W겠죠.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쓸 필요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냥 1, 2라고 해서 상관없구나.
다음 54번. 이거 풀어서 맞춘 학생 있어요? 딱 봤을 때 저거 저번에도 나와가지고 12, 13 와, 씨,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어마어마해. 네. 연속한 자연수 되는 거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잘했어요. 저는 그런 거 적극 지지합니다. 왜냐면, 얘가 뭐라고 연속된 자연수 조건은 굉장히 특이한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 이게 되는 게 몇 개 없어요. 알겠죠? 네. 저는 그렇게 푸는 거 좋다고 봅니다. 실제 시험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아낄 수 있으니까. 그죠? 이 유사한 스타일의 문제가 센 시스템에도 있었거든요. 블라도 있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고 외워놔야겠다. 일단 접근을 이렇게 보죠. 연속도 4개의 자연수니까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을 잡고 싶으시겠지만 피타를 쓰게 되면 숫자가 커지면 좀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개수의 크기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n-1, n 플러스 1, n 플러스 2로 가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를 제가 n-1, 여기를 n, 이 순서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를 n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를 n 플러스 2 이렇게 볼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뭐 여기 더하기 여기가 n 플러스 1이다 이거 가지고 식 세우시면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 쓰시면 되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길이 BH의 길이는요, 이거 제곱하고 제곱해서 바로 뺄 수 있죠? 뭐 나오죠? 6n 더하기 3 나옵니다. 맞죠? 그 다음에 CH의 길이도 이거 제곱하고 제곱해서 바로 뺄 수 있죠? 2n-1 나옵니다. 요게 n 더하기 2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거는 물론 이제 2번 거듭제곱해서 풀 수도 있어요. 있는데 아이씨 자연수잖아. 그럼 자연수하기 자연수에 자연수 나올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쪽이 제곱수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둘 다 안쪽이 제곱수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동시에 제곱수를 만족하는 n의 값을 떠올려 보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n이 1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첫 번째 거 제곱수 되잖아요. 두 번째 것도 제곱수 되죠. 근데 저게 안 맞죠. 다음 거 넘어가는데 2 넣으면 안 되죠? 3 넣으면 4 넣으면 안 되죠. 5 넣어도 안 되죠. 6 넣으면 안 돼요. 7 넣으면 안 돼요. 8 넣으면 9 넣으면 안 돼요. 10 넣으면 안 돼요. 11 넣으면 그만해요. 네, 그만해요. 12 넣어도 안 되지 않나요? 13 넣으면 돼요. 13 넣으면 6 곱하기 13 더하기 3이 81이에요. 맞아요? 근데 13 곱하기 2 마이너스 1이 뭐예요? 25죠? 그러면 9 더하기 5가 되는데 얘가 지금 13 더하기 1이냐 보시면 되죠. 맞죠? 맞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n이 13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13, 여기는 12, 여기는 14, 여기는 15라고 볼 수 있죠.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건 뭐 1도 아니니까. 알겠죠? 이렇게 그냥 자연수 넣어가면서 맞추면 되죠. 맞추면 되고. 예전에 저기서 때려 맞출 거면 위에서 맞추긴 하잖아. 그래? 혹시 12, 13 하면 되는 거였어요? 네가 좀 쉽게 찾아서 그런 거야. 알겠니? 12, 13. 근데 사실은 여기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만 자연수 나오니까 여기 자연수라는 거 알죠? 이 세 개가 자연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뭐 3, 4, 5 이딴 거 해보는 거죠. 근데 3, 4, 5 이런 거 하면 얘가 말이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피타고라스 좀 늘려보면 바로 50, 23밖에 안 된다는 거 알게 돼요. 사실 저희 첫 번째 풀이가 그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좀 너무하잖아요. 야, 이거 딱 봐도 50, 23인데 왜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시간 한번 쓴 거고요. 딱 봐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냐면 그냥 답을 빨리 찾는 풀이인데 지금 제가 이렇게 푼 이 풀이도 뭔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해의 유일성에 대한 검증이 없어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 어떻게 하냐. n을 더 키워보면 더 있을 수도 있지 않냐 라고 하면 n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n의 값을 각각을 다 나열해서 경향수성을 보는 거예요. 잘 보시면 처음에 1 넣었을 때 됐었죠. 됐었잖아요. 얘가 3이고 얘가 1 해서 얘가 얼마 되는 거예요? 그러면 4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넣으면 2 되죠. 이쪽이 크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13일 때 같아져요. 14일 때 보면 이쪽이 커져요.
그래서 이 경향성 때문에 이때밖에 답이 유일하지 않다라고 쓰셔도 충분히 타당한 근거가 됩니다. 알겠죠? 근데 그것도 싫다라고 하면 근호 두 개 있죠? 그럼 일반적으로 얘를 방정식으로 풀려면 거듭제곱 2번 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거듭제곱 하시면 이거 풀리고 얘와 얘의 곱이 하나 남죠? 그럼 그거 하나하나의 항으로 놓고 나머지 딱 정리해서 또 제곱하셔야 돼요. 4차돼요. 네. 근데 그렇게 풀라고 낸 거예요, 원래 문제는. 원래 문제는 그렇게 풀라고 낸 건데 자연수 조건이 있고 주관식 단답이나 객관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답을 접근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혹시 서술을 시키면 제가 아까 얘기한 그 n의 증가의 경향성을 쓰시든지 아니면 이걸 진짜 2번 거듭제곱해서 문제를 푸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냥 이렇게만 하고 이래서 답이 뭐 n은 13이니까 넓이는 얼마다 이렇게 써버리면 유일성에 대한 검증 과정이 없기 때문에 감점 요인이 되죠. 아시겠죠? 네. 저는 그냥 이렇게만 풀겠습니다. 57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A, B, C에 대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P 플러스 루트 Q다. PQ를 구하시오. 근데 이때 P와 Q가 유리수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맞죠? 그냥 이거 방정식 일단 푸는 게 낫겠죠? 좋은 얘기예요. 여기 지금 공통 부분이 있죠? 뭐 부호만 바꾸시면 사실상 공통 부분이죠. 예, 그래서 전개해 보시면 일단 이거를 이렇게 전개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이거 아무것도 안 바뀐 거예요. 그냥 항의 순서만 바뀐 거예요. 그죠? 이게 낫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 방정식 풀어보시면 이거 제가 안 풀겠습니다. 예. 풀어보시면 x가 1 플러스 마이너스 i하고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하고 이렇게 4개의 근이 확정돼요. 어차피 기수에 미정계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수 ABC라고 했기 때문에 실수이면서 양수인 A는 이 중에 하나밖에 없죠. 맞아요? A의 값이 1 플러스 루트 2로 확정됩니다. 이거 가지고.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B는 요 방정식의 근이다라고 했는데 A를 아니까 그럼 B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럼 C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럼 끝난 거죠? A를 알면 왜 B도 알 수 있냐고요? 근각에서 관계요. 합이 6이잖아요. A 플러스 B 통째가 아, A 플러스 B가 그렇다고? 그렇네요.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B는 그냥 실수죠. C도 그냥 실수죠. A 플러스 B. B 유리수예요? 아, B, C 유리수 나와 있네요. 아, 그러네. 멍청이네. 그러네요. 자, 다 조건만 구체화시켜서 가보겠습니다. A 플러스 B라고 했는데 어차피 이미 A가 1 플러스 루트인 거 알고 있죠? 그러면 A 플러스 B라는 건 뭐예요? B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인 거죠? 맞죠? 이때 지금 C 유리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거 유리계수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럼 얘가 근이다라고 하면 얘만 근일 수 없고 얘도 근이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유리계수 2차 방정식의 켤레근 정리 맞습니까? 네. 맞죠? 그래서 이거의 합이요 2b 더하기 2인가요? 얘가 6하고 같아야 되죠? 맞냐? 그럼 b가 2라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이거의 곱이요 b가 2인 거 알았으니까 그냥 곱 바로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9-2 7인가요? 네, c가 7이네요. 그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공부하실까요? 쌤이 앞에 끝이네요. 네. 다음에 네. 원그려서 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맞아요? 원 그려보죠. 사실 뭐 원을 꼭 그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마음속으로. 원은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요. 네. 대충 이 정도면 되겠어요?
5. 원래 있던 것 같네요. 원래 있던 것 같네요. 놀랍게도. 사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럼 여기가 얼마죠? A 플러스 B 마이너스 이렇게인가요? 그럼 둘레의 길이가 이건가요? 이게 5란 얘기죠? 맞아요? 그 다음에 넓이식으로 보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2r에다가 2를 곱한 게 넓이의 2배죠. 이게 ab하고 같습니까? 같죠. 맞냐 맞니? 맞아요. 맞아요? 이 다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AB랑 만든 5R 아니에요 5R 둘레 길이 블랙 1이 아니 네? AB랑 그냥 5R로 그래가지고 여기요? 네 거기 5R로. 여기 5r도 있다고요? 네. 왜 5r이죠? 둘레 길이 그러면 좀 위에서 식 하나 나오고 아래에서 식. 아 둘레의 길이 곱하기 넓이니까 이렇게 했다고요? 네. 그럼 a 더하기 b가 7r 나오는 거예요? 문제 바로 풀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네. 그러네요. 그럼 12r이 5라서 r이 12분의 5 나오는 거죠? 네. 구하는 건 선분 AB의 길이니까 5r 구하는 거죠? 얘가 5r이니까 맞죠? 그래서 5r은 얼마다? 12분의 25다. 이렇게 제가 풀었던 것 같네. 왜 이 5r이 뭐냐면 그 4제곱의 반지름 할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곱하기 4제곱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예요. 근데 왼쪽이 삼각형의 넓이의 2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뭐만 곱하면 되겠어요? 둘레랑 4제곱의 반지름의 길이만 곱하면 되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5r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냥은 어떻게 풀어요? 그냥은 어떻게 푸냐고요? 생공식. 그냥은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 아닐까요? 근데 실제 문제를 낸 의도는 이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죠? 예. 실제 의도에 맞게 풀어보면 A, B 잡는 건 똑같고 여기 X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X 더하기 A 더하기 B가 5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X는 A, B죠? 그렇죠. 근데 X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죠? 네. 그럼 X의 제곱은 여기서 지금 A 더하기 B가 얼마예요? 5-X잖아요. 그죠? 그래서 5-X의 제곱 마이너스 2X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0은 25 12X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 그럼 X는 12분의 5다 이렇게 25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그래도 괜찮아요? 네.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십시오. 좀 여러 가지 풀이가 가능한 것 같죠? 네. 여러 가지 풀이가 가능한 것 같고요. 62번 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62번이요. 아 이거 아니죠? 63번이죠? 미안합니다. 정신이 오늘 좀 오락가락하네요. 네. 63번이 좀 특이한데 맞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 예측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이거 X제곱으로 나눠서 풀었어요. 근데 상반이면 확실히 X제곱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상반이라서 X제곱으로 나누면 항상 항이 어떻게 나오냐면 X 플러스 X분의 1 이걸 치환하게 되거나 아니면 X 마이너스 X분의 1 이건 이제 개수의 절대값만 같았을 때 이걸 치환하게 되죠. 근데 여기 있는 숫자가 꼭 1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남죠. 1이 아닐 수도 있죠. 만약 1이 아니라면 개수가 완전히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맞죠? 예,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치환해보시면 아 이런 식의 변형이 가능하구나 라고 납득이 되거든요.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요. 어차피 x는 근이 아니니까.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분의 이거 먼저 가지고 올게요. 이거 알겠죠? 플러스다. 이거의 제곱 맞냐?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 마이너스 x분의 2 이거 지금 이거하고 이거 정한 거예요. 맞죠? 마이너스 12는 0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x 마이너스 x분의 2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x분의 2 하고 마이너스 8은 0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반이 아니어도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게 가능하죠. 가능하고 상반이면 여기가 항상 1, 1 이렇게 고정되는 건데 이게 1, 1 아닐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좀 안 되시면 이거 상반 방정식의 변형인가? 라고 생각하고 가운데에 있는 이 x제곱으로 각 항을 나눠 보려는 시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잘 나오진 않아요. 알겠죠? 네,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풀이를 보고 나면 좀 납득이 되는 풀이이긴 하죠. 네,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죠. 네. 그래서 x-x분의 2가 어차피 얼마 아니면 얼마니까? 4 아니면 마이너스 2예요?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가 0이든지 아니면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가 0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겠죠. 근을 확인해야 되는 게 양수인 모든 근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근을 구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근을 구해보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고요. 두 번째 근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그럼 양수인 근은 2 플러스 루트 6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하고 이것만 양수인 근이죠. 그죠? 얘들이 합 구하시면 답 나올 거고요. 됐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64번. 이거의 네 근 중에 두 근의 합이 1일 때 이게 지금 보기차의 형태죠. 보기차 형태죠. 보기차 형태면 x의 제곱이 얼마 이런 양의 값을 갖는 거죠. 그래야 근이 4개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편의상 제가 알파의 제곱과 베타의 제곱을 보기차를 x의 제곱을 한 문자로 보면 2차 방정식이죠. 그죠? 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 3이 될 수밖에 없죠. 두 근의 합이니까. 맞습니까? 예. 근데 실제로 보기차 방정식의 근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아니고 그럼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되겠습니까? 네. 동의하시죠? 예. 근데 어차피 이렇게 합은 0이고 이렇게 합은 0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 중 두 근의 합이 1이라는 건 알파와 베타의 합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알파와 베타의 합을 1로 볼 수 있죠. 아까 위에서 이거 얻었죠. 맞죠? 맞죠? 알파 플러스 베타여야 하는데요. 마이너스 알파 보면 그럼 알파 베타를 네가 음수로 보는 거지. 굳이 그렇게 불편한 풀이면. 예, 아무 상관없죠? 예, 알파 베타를 양수로 보시면 그죠? 이렇게 되겠죠. 예. 이 두 개 이용하시면 알파 베타 구할 수 있죠. 알파 베타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1 나오거든요. K라는 놈은 다시 2차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즉 알파 베타 전체의 제곱인 거죠. 그래서 1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K가 다시 2차 방정식 관점에서 보면 두 근의 곱이잖아요. 맞죠? 근데 얘와 얘를 근으로 보면 얘와 얘의 곱은 얘죠. 근데 얘는 얘죠. 맞죠? 근데 알파 베타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1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관점을 약간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보면 4차로 봤다, 2차로 봤다, 4차로 봤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제를 좀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고요.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까? 66번. 자유스토리 대장도가 있던 거 아니었나? 그래요? 네. 곱셈 공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풀었어요? 그게 3분의 1이던 거 알걸요? 3분의 1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같다. 아,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x는 y는 z여야 되죠? 3분의 1이겠죠? 그러니까 x 더하기 2y 더하기 3z 이놈이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겠죠?
맞아요? 근데 이거 출제의도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아 근각에서 그렇죠. 근각에서 관계를 문제 풀라는 거예요, 사실. 출제의도는. 뭘요? 지금 방정식이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인데. 근각에서 아 저거 아니었어요? 출제의도는 아니에요. 이 풀이가 틀렸다는 건 아니고 이 단원에 구성된 이유가, 그죠? 이 단원에 구성된 이유가 이렇게 풀으라는 의도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풀어야지 난이도가 올라가는 아,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단원에 하필이면 넣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방정식으로도 풀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물어봤다고 저는 보는데, 아닙니까?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아 그래요? 어떻게 풀어요 그러면 이거? 글쎄요, 저도 생각을 좀 해보죠.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풀었거든요. 저도 안 해봤어요. X, 2Y, 3Z. 합이 1이고 곱의 합이 3분의 1이죠.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곱을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 곱도 이걸로 안 하는 얘기 아닌가? 또 쪽으로 아, 그럼 씨, 그게 의미가 있냐 이게? 그제?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그죠?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 플러스 z의 세제곱이 3xyz하고 같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맞죠? 의도를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요. 이걸로 마무리하죠. 알겠죠? 예. 근데 사실 이런 다항식의 연산에 나올 법한 문제가 방정식에 나오는 걸 보면 연관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가끔 그 다항식 연산 중에서 계산에 하도 거지 같은 문제들을 그냥 3차 방정식으로 문제 풀던 거 기억나세요? 약간 교육과정은 초과하지만 이렇게 한 번씩 간단하다, 이렇게. 예. 이런 것 때문에 거기 있던 문제가 여기 나올 수도 있고 여기 있던 문제가 거기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아시겠죠? 3차 방정식을 굳이 보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네, 이것이 편한데. 됐고요. 또 이걸 눌러야 되나?